미국 대선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살려줄 가능성이 크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현재 많은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게 어떤 거냐, 비트는 그렇다 쳐도 알트코인들이 지금 엄청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알트코인의 상황이 어떻냐,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이 여기 살짝 미끄러졌는데 알트코인은 그냥 내다 꼬라 박으면서 마이너스 50% 70% 이렇게 반토막난 코인들도 많다. 근데 여기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캐쳐님, 지금이라도 알트코인 손절하고 도망쳐야 되나요? 아니면은 계속 홀딩하면서 쥐고 가야 되나요? 저는 솔루션을 딱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DCA 하기 위해서 확보해 두신 분이면 지금은 오히려 바이 더 딥, 눌림목에 진짜 펀더멘탈이 괜찮은 거 추가적으로 수량 모을 때고, 만약에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라내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토탈3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2023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이번에 빠졌지만 지지를 잘 해주고 올라왔고, 현재도 단기적인 상방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충분히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도 충분히 다시 비트코인만 조금 힘을 내주고 4월 말에 홍콩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 현물 ETF 호재로 인해서 알트의 왕인 이더 현물 ETF가 나오면서 알트들도 조금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기 추세를 깨고 빠진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직전 저점이었던 토탈3 차트의 직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고 이 추세 라인 잘 지켜주면은 충분히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다 빠진 다음에 손절하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차라리 홀딩하고 지고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흐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펼쳐졌는데, 이번에 SEC가 이더리움 대표 원래신 메타마스크 개발사인 컨센시스에게 웰스 노티스를 통보했다. 웰스 노티스는 본격적으로 민사소송하기 전에 이런 안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걸고 넘어지려고 SEC가 또 딴지를 걸려고 하는데, 컨센서스의 창업자 조셉 루빈이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를 보였다. 이번에 웰스 노티스를 받았지만 컨센서스는 SEC에 오히려 역고소를 넣으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더리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이 메타마스크 개발사가 적극적으로 출시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이는 게, 만약에 컨센시스가 SEC 상대로 이더리움 증권법 소송에서 승소한다, 그렇게 따지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거의 확실시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고,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법률 고문까지 이번 사건을 태그하면서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도 이더리움 상품이라는 것 알고 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도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SEC도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불법적인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SEC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깐깐하다고 소문이 난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선물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로 어떤 코인들이 이번 5월 2일 날 또 상장이 되냐, 에이보, ENA, 이더파이 모두 이더리움 기반 핵심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전부 다 코인베이스가 상장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 이더리움 강력하게 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은 최근 이더리움을 엄청난 대량 매집한 거에 모자라서 또 추가적으로 21,5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구매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은 중국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필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최초 출시하기 전에 왜 매집을 했을까? 제가 봤을 때 무언가 저스틴 선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더리움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알트의 큰형님이 수혜를 받는다.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이 컸던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아무 알트코인이나 다 오르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펀더멘탈이 있고 좋은 섹터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월가가 꿈꾸고 있는 원대한 목표,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더리움인데,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P2P 전송을 가능하기 위해서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재무기금을 업데이트
했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더욱 상호 연결되도록 토크나 RWA 시장을 이 전통 금융기관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블랙록만 RWA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는 블랙록의 비들보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토크나 펀드 FOBXX가 훨씬 더 큰 파이를 만들고 있고, 이런 내러티브가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더 많은 초대형 미국의 월가 운용사와 기관들이 이런 RWA를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리고 RW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이더리움 네트워크다. 그렇게 되면 SEC 측에서도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이더리움 현물 ETF, 물론 이번 데드라인은 거절할지라도 결국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는 것도 저는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의 분위기가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안 되면 캐치님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고 비관적일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겹도록 강조드렸던 AI 섹터, 특히나 AI의 핵심 코인인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 차질에도 불구하고 오픈 AI, 샘 알트먼이 창업한 오픈 AI, 챗GPT 회사와 파트너십까지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에 월드코인과 오픈 AI가 파트너십을 맺고 뭔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월드코인뿐만이 아니라 AI 관련된 섹터들도 다 같이 덩달아 하입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최근 솔라나에 대한 노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다. 많은 월가 기관과 세력들이 알트 시장 죽이고 비트코인만 올릴 거면 이런 식으로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에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계속 노출을 확대를 할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알트는 다 죽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출발하면 분명히 순차적으로 낙수 효과로 이더 및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100% 포트 구성하신 분들은 타격이 좀 클 순 있지만 조금 잘 홀딩해서 쥐고 간다면 충분히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가 과거부터 늘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포트를 구성할 때 100% 다 욕심 때문에 알트를 구성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지캡, 스몰캡 이런 식으로 포트를 잘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이번 조정 경험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구축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잠깐 시장을 주춤하게 만들고 냉각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스태그, 지금 매크로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다. 근데 왜 이런 우려가 확대됐냐면 GDP 증가율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경제 약하게 되고 있나? 라고 했는데 오히려 분기별 PCE가 상승하면서 경기는 위축되는데 물가 상승하네? 스태그플레이션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로 하락했지만 옐런 재무부 장관은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미국 1분기 성장률 상향 조정될 거고 인플레는 어차피 잡힐 거야.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올해 뭐가 있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옐런은 실제로 상황이 안 좋아도 계속 좋다라고 얘기해 줄 것이고, 만약에 침체 흐름으로 가도 절대로 옐런은 침체가 되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아서이지가 지적을 해줬는데,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재무부에 쌈짓돈을 넣어놓고 위기 때 유동성을 푸는 TGA 계좌에 이번에 세금을 걷어서 엄청난 돈을 추가했고, 이번에 또 단기국채 TB를 재무부가 발행을 해서 또다시 재무부 계좌를 빵빵하게 채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유동성을 풀 창구가 준비가 됐다. 재무부의 계좌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영래포 잔고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를 부양시키고 증시 및 크립토 시장을 살리면서 민심을 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유동성 풀어주면서 시장을 살려줄 거다. 어쨌든 간에 본질적으로 시장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올해 연말 미국 대선까지는 얘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유동성 뿌려주고 돈 찍어내서 살려줄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을 저 또한 아서 헤이즈와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런이 이런 식으로 또다시 돈 찍기 유동성 투입시켜버리면 암호화폐는 강세장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옐런이고 바이든이면 대선이 있는 해에 경제 아무리 실질적으로 힘들다라고 해도 이거 더 악화시켜가지고 민심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약해지고 있더라도 어쨌든 미국은 기축
위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머니 프린팅 무한맵처럼 찍어낼 수 있다. 일단은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돈 수혈해줘가지고 시장 살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간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뭡니까? 미국채입니다. 근데 미국채가 엄청나게 손실을 보면서 미실현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작년처럼 은행들 줄줄이 파산한다. 그렇게 안 되게 만들려면 옐런 또 뭐 해야 됩니까? 돈 풀어주면서 인플레 줄어들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할 명분도 지금 빌드업하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인플레 줄어들고 경제 좋으니까 우리 금리 인하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인플레 잡히고 있으니까 이런 논리로 또 유동성 풀어줄 텐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 결국에 시장은 돈을 풀어줬기 때문에 부양해줬기 때문에 연말 대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큰 그림 그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최근 매크로의 불확실성과 최근 GDP 발표, PCE 발표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기간 유입이 줄어들고 또다시 유출세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나무보다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됐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모든 ETF를 통틀어서 72일 동안의 유입량을 보면 역사적으로 1위 가장 많은 돈이 72일 동안 들어온 거는 블랙록의 현물 ETF 그리고 2위가 피델리티의 현물 ETF. 그만큼 얼마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상품이 인기가 많고 혁신적인 ETF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크로의 영향으로 유출세가 나오고 있지만 매크로의 분위기가 조금만 안정되고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큰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관들의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채택은 이제 큰 흐름에서 볼 때 걸음마 단계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13F 포트폴리오 신고서에 1,4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은퇴연금 파트너가 7개의 비트코인 ETF와 채굴 ETF에 대한 포트를 구성했다라는 엄청난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GPR은 160만 개 이상의 퇴직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진짜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미국 부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흐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베이비 부머가 비트코인에 1년간 3천억 달러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 그리고 지금보다 5배 이상 더 빠르게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사용 보호 법안까지 제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선도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의 법안에 오하이오 경찰, 소방, 교사, 공공직원, 연금기금 등의 투자 옵션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의무화하는 조항까지 넣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이런 연금들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수요가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진정한 비트코인의 분출은 이런 미국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머 세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해주고 포트에 담아준다. 지금 비트코인 시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크립토 시장의 실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은 오히려 ETF 유입량을 상회하면서 더 큰 유동성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온체인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흐름 보면 지난 고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빠지고 조정 나오고 있지만 코인 시장의 진정한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던지지만 누군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계속 강조드렸던 손바뀜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결제 기업인 비자에서까지 스테이블 코인 분석 웹사이트를 출시했다.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명목 화폐인 달러보다 달러의 실물자산 토큰화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런 비자도 적극적으로 웹사이트까지 출시하고 추후에는 결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크립토 시장은 걸음마 단계고 점점 더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고 크립토 시장의 몸집이 커진다. 당연히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장도 확대가 되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러티브를 탈 수가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가가 비트코인을 죽이냐 살리냐
올리냐,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저는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느낀 기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이 연내 채굴 규모를 2배나 늘린다. 만약에 비트코인 폭락할 거고 이 시장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마라톤이 굳이 지금 반감기가 돼서 채굴량도 절반으로 줄어든 마당에 더 투자해서 규모를 늘릴까? 얘네들은 아는 겁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면 채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서 확장을 시키는 거고, 더 중요한 거 마라톤 디지털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보시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마라톤 디지털의 메이저 홀더는 1위가 블랙록, 2위가 뱅가드, 3위가 모건 스탠리. 결국에 월가 기관들이 다 짝짝꿍 해먹겠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격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 기업도 더욱더 투자 시스템 규모를 늘려가지고 채산성을 만들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다. 여기서 이미 월가 기관들과 채굴 기업들의 의도, 그리고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한 굉장히 숨어있는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분기별 PC는 좋지 않게 나왔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오늘 9시 반에 발표되는 근원 PC.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근원 PC 같은 경우는 예측치가 이전 수치 비해서 2.6%로 지금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실제 결과가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예측치에 조금 하회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제 있었던 불확실성이 회복되면서 증시부터 비트코인도 충분히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줄 수 있고, 만약에 예측치를 또다시 상회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요철이 있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분기별 PC보다 더 중요한 오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YY PC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 체크하시기 위해서 파이어 차트도 조금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번 조정에 따라서 매수세를 유지했던 갈색 고래들이 다시 엄청 강한 매도세로 전향을 해줬다. 이 부분은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많은데 굉장히 조금 고무적인 사실은 60K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매수벽이 딱 지키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 뺄 테면 빼봐. 그래도 우리 60K에서는 입 벌리고 줍줍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지지대를 만들어줬고, 만약에 여기서 오늘 발표될 근원 PC YOI가 좋지 않게 나와서 빠진다라고 해도 60K는 지켜줄 가능성이 크고, 이 구간은 우리가 입 벌려서 줍줍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매도세를 유지했던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고래들이 살짝 고개를 들어줬고, 상단에는 72K 전까지는 이렇다 할 매도벽이 없는 만큼 충분히 매크로의 흐름과 지정학적인 흐름만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 크립토 개별 시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큰 호재인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도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60K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번 주 주말에 조금 흔들림은 있더라도 상방 흐름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입장하셔서 정보 자유롭게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